듣기만 해도 온몸이 오싹해지는 싸우자 야르마 미스터리 19, 17입니다. 분신사바, 오이테 후다사.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귀신을 부른다는 분신사바 놀이. 지난해 이 분신사바 놀이 때문에 서양의 여러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자, 악령인 이 찰리를 불러내 질문을 던지면 곁에 있는 악령이 연필을 움직여 대답을 해준다는 이 게임. 미국인가 봐, 미국. 자, 일명 서양판 분신사바라 불리는 찰리 챌린지인데요. 자, 지난해 미국, 영국, 스웨덴, 콜롬비아 등 서양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이 이 게임에 빠져들며 선생님들이 직접 나서서 말려야 했을 정도였죠. 단순히 놀이라고 하기에는 좀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게임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하나는 찰리 are you here? 이라는 말로 시작해 찰리가 yes를 가리켜야 놀이가 시작이 된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모든 질문을 마친 뒤엔 반드시 찰리에게 그만 놀자라고 말을 한 뒤 yes라는 대답을 받아야만 이 게임을 중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야? 아, 노라고 했지, 지금 안 한다고. 노라고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계속 끝나지 않고 질문해야 됩니다. 무섭다. 자, 이렇듯 찰리의 허락으로 시작해 찰리의 허락으로 끝내야 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만약 찰리가 예스라는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게임을 끝냈다면 가위에 눌리는 악몽을 꾸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자, 이 놀이를 하다가 이상 증상을 보였던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콜롬비아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이 놀이를 한 뒤 비명을 지르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이다 끝내 입원을 해야 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바로 지난달에도 22명의 여학생들이 이 게임을 하다가 게임 도중 갑자기 발작 증세를 보여서 단체로 병원에 호송된 일이 있었습니다. 무서워. 자, 근데 사실 과학자들 말에 따르면요. 찰리 챌린지는 이 악령이 연필을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단순히 반응 기대라는 무의식적인 심리작용에 의한 현상이라고 분석이 됐는데요. 런던 대학의 이상심리 연구팀에서도 두 연필이 겹쳐 있는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나 숨결에도 중심이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에 이거는 악령의 소환과는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싸우자 여름아, 미스터리 19, 이번엔 15입니다. 이라크 전쟁을 배경으로 한 미국 드라마 제너레이션 K를 보면요. 한 신병이 배가 고픈 상사에게 사탕을 하나 주는데요. 이 사탕을 내미는 순간 하루가 되도록 까입니다. this vehicle again. 또 길가에 포장도 뜯지 않은 사탕이 한 무더기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미군들은 마치 지뢰라도 밟은 것처럼 경악을 금치 못하죠. 대체 저 사탕이 뭐길래 군인들이 저리도 떠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그 이유는 저 사탕이 미군용 식량에 들어있는 참땡 캔디의 저주인데요.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 참땡 캔디를 가지고 탑승 장비에 타면 그 탑승 장비는 어떤 이유로든지 반드시 부서진다. 두 번째, 참땡 캔디의 포장을 벗기는 순간 교전이 일어난다. 어머나. 끝으로 만약 임무 중 참땡 캔디를 먹으면 죽는다. 이 해병대원들 사이에서 이 괴담을 그냥 흘려 듣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탕에 얽힌 풍문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전 당시 참땡 캔디를 먹으며 헬기를 조종하던 조종사가 헬기 잔해와 함께 시신으로 발견됐다. 한 병장은 저주를 믿지 않고 임무 중 참땡 캔디를 먹었는데 소대원 8명이 전부 부상을 입었다. 등등 이 참땡 캔디에 얽힌 수많은 소문이 미 해병대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고요. 참고로 한 언론은 이라크전 당시 병사들이 저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참땡 캔디를 먹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싣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기사가 나간 후 이때 사탕을 먹었다고 인터뷰한 건 병장인데 나머지 병사들은 사탕을 몰래 버렸다는 소문도 같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괴담이 있고 네. 어차피 전투 식량 안에다 넣는 거는 이제 부대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이렇게 저주가 있고 작전이 실패한다 그러면은 빼버리자 뭐 이럴 수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게 저주를 피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땡 캔디를 받았는데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멀리 던져버리면 그 저주에서 벗어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좋은 징크스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안 뜯고 버리면은 안 좋은 일을 막는다고. 막는다. 미신을 막는 방법도 있으니까 네네. 그냥 활용해보면 더 좋겠네요. 싸우자 여름아, 미스터리 19, 13위 공개해 주시죠. 아이고, 패턴 좀 빼네요. 예. 이유도 예고도 없이 어느 날 당신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한 기자의 월요 미스터리 극장 제1편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지하철 1863년 1월 10일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영국의 한 지하철역 왜 이렇게 지하철에 늦게 오는 거야? 짜증나게 정말.
전역을 출발했다는 지하철은 아무리 기다려도 도착하지 않았고 사고라도 생긴 건가 싶어 모두 지하철을 찾아 나섰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지하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 타고 있던 기관사와 승객까지 전부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열차가 사라진 곳에서도 열차의 운행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주 후 모두가 포기했던 순간 이번에 내실 분은 모니먼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열차의 문이 열리자 실종됐던 승객들이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실종돼 10주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20분 전에 출근하려고 지하철을 탔을 뿐인데요. 실제로 당시 언론에 대서특필됐던 사건이며 지하철이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영국이 세계 최초로 지하철을 개통한 것이 1863년 1월 9일, 즉 지하철 실종 사건이 벌어졌다는 그날의 바로 전날인데 당시 지하철 운행을 하지도 않았으니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건이라면 대체 지하철은 10주 동안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싸우자 여름아 미스터리 19 11위 공개해 주세요. 세계 최대 온라인 경매 사이트 이베땡에는 종종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중고 물품이 올라오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영원히 붙었다는 기이한 물건들. 참 재밌네. 보기에도 음산한 인형부터 거울, 심지어 공중부양을 한다는 사과사, 노트북까지. 영혼의 종류도 사연도 아주 다양한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유대인 하벨라의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와인 상자 디벅 박스입니다. 히브리어로 죽은 자의 혼을 뜻하는 이 디벅. 악령을 넣고 거기에 봉인을 해둔 상자인데요. 상자의 보관법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고 절대 열어보지 말 것. 자, 그러나 하벨라의 손녀부터 와인 상자를 구입한 케빈은 그녀의 경고를 무시하고 상자를 열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시작된 악령의 저주. 아유, 공교롭게도 케빈이 이 상자를 가져온 이후 돌연 뇌졸중으로 쓰러진 케빈의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데요. 더 이상 상자를 보관할 수 없었던 케빈은 온라인 경매 사이트인 이베땡에 사연과 함께 와인 상자의 사진을 올리는데요. 그런데 이 케빈의 무시무시한 사연은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트루먼 주립대학교 학생이었던 이오시프가 $140 현재 가치로는 약 15만 원의 이 박스를 낙찰받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오시프 역시 원인 모를 화재 등을 겪으면서 디벅 박스의 저주를 믿게 되고 결국 처음 디벅 박스를 구매했던 이베땡에 다시 판매글을 올리게 되죠. 어머, 기분 나빠라. $280, 현재로 치면 약 30만 원의 박물관 큐레이터였던 제이슨 헥스톤의 손에 이번엔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이슨 헥스톤 역시 원인 모를 두드러기로 시름시름 앓더니 심지어 피를 토하는 일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제이슨 헥스톤은 결국 유대교 사제를 만나 상자를 다시 봉인한 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게 됩니다. 이후 이 디벅 박스 이야기는 2012년 악령의 상자 포제션이라는 영화로 개봉이 되기도 했는데요. 자,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디벅 박스의 무시무시한 저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베땡에는 영원히 붙은 물건을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심상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싸우자 여름아 미스터리 19 이번에 9위입니다. 실화하게 된 일본 쓰나미 귀신. 약 2만여 명이 숨진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었죠. 2011년 3월 일본을 강타한 9.0 규모의 초대형 동일본 대지진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일본에선 미스테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 손님 앞에 선 택시. 그 여성의 목적지는 미나미 하마. 택시기사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그곳은 쓰나미로 잔해만 남은 곳인데 괜찮아요? 여성은 제가 정말 죽은 건가요? 네,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한 마을의 동사무소에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었죠. 그 이유는 발신자 번호가 이미 쓰나미에 휩쓸려 초토화된 공공시설의 전화번호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전화가 걸려오는 시간은 매번 당시 쓰나미가 덮친 시각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모르고 우연히 받은 직원의 증언.
비명과 함께 거대한 물이 덮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제가 당시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2011년 쓰나미 현장에서 미스테리한 괴 생명체가 포착된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쓰나미 속으로 뭐가 하나 들어갑니다. 보세요. 어디? 이제 그 뉴스 화면 저 봐요. 뭐 들어가죠? 쓱 들어가죠? 저게 누가 봐도 물보라가 아니에요. 일본인들 사이에서 바다 요정, 바다 유령이라 부르는데요. 수차례 촬영이 담겼다라고 합니다. 피해 지역에 유령 목격담이 속출하자 결국 2013년 일본의 공영방송 NHK에서는 쓰나미 희생자와 재회했다는 이재민의 불가사의한 체험을 특집으로 꾸민 스페셜 프로그램 동일본 대지진 고인과의 재회를 방영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쓰나미로 잃은 가족과 이웃을 영혼으로나마 만나고 싶은 그리움과 죄책감이 유령 이야기를 확산시키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2011년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을 떠도는 유령 목격담. 과연 그 미스테리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아유, 근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다. 안타깝죠. 자, 싸우자 여러분 미스테리 19 이제 6위입니다. 일본 여학생들의 자살 장소. 웃을 수 없는 얘기다. 바로 일본 혼슈 지방의 유명한 화산 지역인 미야라산입니다. 1986년 마지막 분화를 한 이후로 분화 활동은 멎었지만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는 활화산입니다. 이 미야라산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죠. 바로 자살산. 끔찍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무려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이 분화구 속에 목숨을 던졌기 때문이죠. 미야라산은 1934년 2월 도쿄의 여학생 2명이 이 산에 오르기 전까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산이었습니다. 당시 2명의 여학생은 이 산에 올라 그중에 한 여학생 우케이 메이코는 친구 마사코에게 분화구에 뛰어들어 자살하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친구 마사코에게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에 그만 그녀는 분화구 속에 몸을 던지고 맙니다. 친구의 자살을 목격한 괴로움과 우울증이 심해진 마사코는 다른 친구에게 이 비밀을 털어놨고요. 그 친구 또한 나도 메이코의 뒤를 쫓아서 미야라산의 문을 통해 낙원에 가고 싶어 데려가죠. 결국 또 다른 친구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던 마사코는 또 한 명의 친구를 미야라산으로 데려갔고 그렇게 그 한 명의 여학생은 분화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독이 됐네. 이 상황을 알게 된 동경 1일신문은 죽음을 유혹한 소녀, 하구의 분화구 투신을 2번이나 했네라고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맙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미야라산은 여학생들의 투신 장소가 되면서 그 해에만 약 39명, 다음 해에는 약 944명이 자살을, 또 자살 직전에 구조된 여학생 수만 해도 무려 1,4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종종 홀령을 본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싸우자 여름아. 미스터리 19 5위를 공개합니다. 인도양 동부의 벵골만 내에 위치한 노스 센티넬 섬. 이 섬은 에메랄드 빛의 해변과 우창한 숲, 뛰어난 절경을 가진 섬인데요. 하지만 무조건 가선 안 되는 섬입니다. 그 이유는 절대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섬이기 때문이죠. 미로야? 실제로 이 섬에 접근했다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 2006년에는 조난 사고로 인해 원치 않게 이 섬 근처에 표류하게 된 어부들까지도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무자비한 살해를 일삼는 이들은 바로 이 섬의 원주민입니다. 외부인과의 접촉을 철저히 거부해서요. 섬에 가까이 접근하기만 하면 그게 누구든 화살과 창, 돌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잔인하게 살해하기 때문에 외부인들 사이에서는 죽음의 섬 또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섬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도 있네. 저 원주민들이죠. 활을 지금 겨누고 있네요. 자, 이 섬을 소유하고 있는 인도 정부에서도 꾸준히 원주민들과의 접촉을 시도했지만요. 결국 2005년 섬에 대한 접촉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고 합니다. 특이하다. 약간 영화에 나오는 듯한 그 비밀의 섬? 막 그렇죠. 이런, 예. 이렇게 공포스러운 곳 중에 우리나라에서는요. 대한민국 3대 흉가라 불린 곳들을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곤지암 정신병원. 나 여기 얘기 들었어. 국내뿐 아니라 2012년에 미국 CNN이 선정한 세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장소 7곳 중에 한 군데로 꼽혔을 정도로 간담을 서늘케 하는 곳입니다. 1996년 폐업한 이 정신병원은 입구부터 핏자국처럼 보이는 페인트 자국, 운영 당시 환자들이 사용했던 침대와 이불, 약들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우 진짜. 두 번째는 충북 제천에 있는 늘 가든입니다. 아우 또 뭐야? 풍문에 의하면
90년에 제천에서 일어난 연간 교통사고와 인명사고의 20%는 제천의 이 늘범 가든 앞 도로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북 영덕에 위치한 한 2층짜리 흉가입니다. 이곳은 심령 사진들로 화제가 된 곳입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공소해왔습니다. 뭔데? 저기 원래 이제 친구 둘이 있는데 뒤에 한 명 있는 거죠. 서 있는 어? 듯한, 어디? 빨간 저게 사람이라고? 약간 실루엣이 아니 그렇게 안 보여요? 정말? 뭔가 저 위에 얼굴과 밑에 이제 소복 치마 입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냥 쌀이 빗자루 같은데? 예, 물론 뭐 쌀이비를 그렇게 봤을 수도 있지만 하얀 소복 입은 네,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사람 같지 않은데? 이렇게 잘 안 보이면 꿈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정말 무서운 분이 여기 있네요. 하나도 못 보고 있네요 지금. 자 이제 탑3입니다. 해말고. 싸우자 여름아 미스터리 식구 3위입니다. 오, 이렇게 되면 전 기자 아니 하나 뭐야? 끝나네요. 정말? 자, 이렇게 되면 오 기자 2개나 남았어요. 찰리 한번 다시 소환해야겠다. 누가 1위야? 이럴 바에는 한 기자가 이기는 게 낫죠. 아, 그래요? 그냥 오 기자를 계속 꼴찌로 붙잡아놓는 게 나는. 나 저기가 왜 이래? 나 저기가 왜 이래? 깜짝이야. 왜 이래? 아니 깜짝는데 왜 이래 오늘? 지금 나 정규 꼴찌 계속 시키려고 하는 거야? 공약할 걸 꼴찌. 자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생애를 의미하는 전생. 여러분은 전생을 믿으십니까? 여기 자신의 전생을 기억한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5살 소년 루크 루엘만은 갑자기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난 루크가 아니야. 내 이름은 파멜라야. 난 30살 여자고 흑인이야. 시카고에서 화재로 죽었어. 라고 말이죠. 물론 루크의 부모는 아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그만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죠. 실제로 1993년 시카고의 팩스턴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루크가 늘 말했던 여성의 신원이 확인된 것이죠. 얼굴 안 보면 안 돼?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 과연 흑인 여성 파멜라는 루크로 환생을 한 걸까요? 여기 또 더 놀라운 전생을 기억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라이닝거는 비명을 지르며 잦은 악몽을 꾸더니 저는 불타는 비행기에 갇혀 있어요. 일본인에게 격추당하고 있어요. 콜세어는 이착륙을 할 때 타이어 펑크가 잘났어요. 등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하자 아동 전생 상담을 받아보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원래 이름은 제임스 휴스턴이고 나토마 베이에서 출격했던 조종사였으며 자신의 전투기는 콜세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군인이었던 제임스 휴스턴이 자신의 아들로 환생했다는 것을 믿게 된 아버지는 제임스 휴스턴의 가족을 찾았고요. 제임스는 보자마자 누나 바론이 어릴 때 불리던 이름인 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후에 아버지는 영혼의 생존자 2차 세계대전 한 전투기 조종사의 환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3입니까? 나는 읽으면서도 뒷골에 소름이 막. 나 지금 그래요. 그죠?